안녕하세요. 연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586 세대 남성분들께서 한국 여자들을 페미로 만든 거는 한국 남자들의 탓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워낙에 여자가 더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나 제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동덕여대 사태가 벌어진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50대 초반 남성분입니다. 동감입니다. 저는 50대에 들어선 70년대 X세대인데 제 와이프도 이제 50에 숙대 나온 여자인데 조금 더 낫기는 하겠지만 요즘 페미들과 그닥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결혼하고 애 낳기 전에 3년 동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외벌이로 먹여 살렸는데 대충 눈치로는 자기 정도면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느낌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집단 무의식 같은 거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저런 생각을 집단적으로 갖기 시작한 건 아마도 80년대까지 강하게 남아있던 전통 문화에 대한 반발심으로 페미 사상이 출현한 것 같고 그 후 2002년 월드컵 전후로 한국 사회가 극심하게 변하고 남녀 평등과 많은 배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자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90%의 노동자 계급과 10% 자본가의 삶을 구분 못하고 노동 계급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좀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X세대 분들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변화를 다 겪으셨던 세대이다 보니까 이런 시대별 변화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50대 초반 남성으로서 매우 공감합니다. 80년대 중후반부터 여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동의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치마만 둘렀으면 감지덕지하면서 수준 차이가 엄청 나는 말도 안 되는 결혼을 감행한 호구남들이 많았죠. 스스로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의 특성상 그렇게 결혼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죠. 70년대생들 80년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에서 남녀 차이가 시작되고 있었죠.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덩치가 더 큰 경우가 많았죠. 근데 남자는 리어카를 끌게 하고 여자는 화단 정리 이런 거 시켰죠. 교육이라는 게 협동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남녀 구분을 해서 남자는 좀 힘들게 시키고 이게 어떤 걸 교육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른바 페미니즘은 80년대 초부터 이미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60년대 후반 70년대생 자식 입장에서 90년대까지 맨날 부모 세대가 부부싸움하고 술 취해서 아내 머리 잡고 끌고 다녔고요. 골목 있는 주택에서 흔한 서민 동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초에 여성부 신설을 요구하고 대다수의 남성들도 공감했던 이유였지만요. 지금은 그걸 넘어서 남자들을 쥐고 흔드니 염증을 느끼는 거죠. 80년대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시대 변화가 진짜 크잖아요. 예전에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봐도 대한민국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화 차이가 심했었고 그 시절에는 여자가 정말 차별받거나 억압받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부 신설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 우대를 넘어서 여성 우월주의까지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생들이 비교적 공부도 편하게 하고 쉽게 취직한 세대입니다. 70, 80 세대의 여성 배려의 혜택이 고스란히 물려진 세대죠. 남 생각도 못하고 이기적인 시대가 시작되었죠. 이때부터 호의가 권리로 변한 시대죠. 82년생 김지영 영화 보고 배가 불러서 미쳤나 싶었습니다. 남성들이 너무 많이 배려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한국 여자들을 남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도 크고요. 워낙 여성은 대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오기야 금이야 키워야 했죠. 하지만 낙어하니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나라에서조차 여성 우대, 여성 특권, 남성 역차별을 당연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죠. 여자들도 난 여자니까 당연히 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선택적 평등으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득만 챙기고 있는데도 그거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왜? 정책이 그러니까요. 방송의 문제를 짚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 방송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한국 내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미국에 이민 오거나 이세인 한국 여성도 미국의 여러 이민 출신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특히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도 너무 특이한 사례라서 학문적으로 연구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예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결론은 한국 콘텐츠와 문화에 동화되어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어도 하고 한국의 방송과 컨텐츠를 즐기는 한인 2세, 3세 여성에게도 똑같이 출산율 저하가 나타난다는 거입니다. 이게 좀 심각할 수 있는 게 한국 드라마가 정말 실장님, 대표님 이런 남자들, 금수저 남자들이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가난한 여자를 구해주면서 결혼까지 하고 이런 내용들도 많죠. 그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가 많고 또 한 가지는 나 혼자 산다, 결혼 지옥. 요즘에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대로 혼자 살아도 즐겁게 재미있게 살 수 있다. 비혼이나 싱글의 장점을 부각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한국 방송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아예 시청 금지를 내렸다고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예능들을 보면요. 정말 여자가 남자를 막대하는 그런 식의 컨셉의 예능 방송도 많았었거든요. 이런 내용의 드라마나 예능을 평생 보고 자란 게 지금의 한국 여자분들이고 무의식 중에 남자가 여자를 배려해 주는 거, 상향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디폴트로 깔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또 강한 반발심이나 불만을 가지기가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은 한국과 완전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나는 오세아니아에서 30년을 살고 있다. 여기는 진짜 남녀가 동급이다. 나는 두 무릎이 안 좋아서 7kg가 넘으면, 그러니까 무게가 넘으면 들지 못한다. 그런데 해마다 가든에 가서 비료를 사는데 팩 하나가 20kg이 넘는다. 나로선 이걸 차에 실을 재간이 없다. 이런 경우 가게에서 직원을 호출해서 고객을 돕도록 한다. 이때 내가 참 난감한 게 여직원이 와서 그 무거운 거를 한 개가 아니라 10포대기 정도를 차에 실어준다. 그러니까 20kg 넘는 거를 10개나 실어준다는 거죠. 참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려 깜짝 놀라면서 이게 제 직업인데요? 라고 되묻는다. 목재소에서는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한다. 주문을 하면 여자 직원이 치수에 맞추어 목재를 잘라주고 운반해준다.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한다. 이게 진정 페미니즘이다. 맞는 말씀이죠. 이게 당연한 건데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왠지 남자가 여자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왠지 미안한 감정이 들고 또 한국 여자분들도 막상 해외에 나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해외에 나갔더니 진짜로 남녀 평등이다. 이거에 좀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던 미국 교포 여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미국 KKK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분노, 남성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 무서워요. 한국 여자들이 선진국 나라에 가서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여자라고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하고 똑같이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너무 오염된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왜 남자가 집까지 해가야 되고 데이트할 때는 왜 남자가 돈을 더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해요. 이퀄 라이트, 남녀 평등을 갖고 싶으면 똑같이 내야 됩니다. 정말 합당한 말씀이시죠. 한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즘이나 남녀 평등이라는 게 이게 진정한 남녀 평등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 우대, 여성 혜택을 더 받고 싶다라는 그런 주장일 경우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다 온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금의 사태가 개탄스러워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 심정
구구절절히 이해합니다만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국제 결혼과 펜스룰로 각자 도생만이 답인 것 같아요. 결국 교육도 문제고 정책도 문제며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에 가부장제로 피해를 본 여성분들이 지금의 정책을 주도해 왔습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너도 당해봐라. 그 결과가 지금 천천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도 여성 우대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비혼주의를 조장하고 심지어 미디어에서도 이상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노산이어도 괜찮다는 둥 선동까지 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천천히 인식이 깨어나고 있지만 그 전 윗세대까지만 해도 오냐오냐 다 받아주던 사회 분위기도 일조했고요. 지금 결국 이렇게 상황이 된 건 뭐 하나 특정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엎친 데 덮치고 또 덮치고 실타래가 계속 꼬이다 보니 지금은 매듭을 풀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죠. 너무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을 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결국 다 받게 됩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게 뭐 개인 차원에서도 집단 차원, 사회 차원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동덕여대와 뭐 그 외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거를 돌려받고 있는 사건이다. 그게 바로 2024년이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씁쓸한 면도 있는데요. 지금 30대 남성분들이 가장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 30대가 제일 문제죠. 지금 20대에는 초식남들이 많고 지금 30대 남자가 너무 버팔로라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월급 다 털어서 오마카세 사주고 명품 사주고 대출받아서 독일차 아니면 제네시스라도 사고 개지랄을 함. 그렇게 살다 보니 남은 건 대출뿐이고 그거를 핑계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거죠. 못하는 건데 안 한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저런 대접을 받고 살던 여자들은 죄다 스타멀커가 되었습니다. 스타멀커인 줄 알면서 그거를 방어하려고 페미가 되는 거고 진짜 악순환이죠. 대접받을 때는 페미 욕하다가 결국엔 페미가 되는 거임.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30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낀 세대인 것 같아요. 본인이 나이가 더 어렸을 때 이제 보고 배웠던 것들, 그때 문화와 30대가 돼서 설거지론이니 뭐니 다 터지면서 갑자기 급변하는 이런 이제 연애 시장, 결혼 시장, 또 이혼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변화를 빨리 느끼고 대응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여전히 젊다 보니까 데이트 한번 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소비 습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다 보니까 데이트에 있어서도 뭐 오마카세나 5성급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돈을 모으지 못해서 소개팅 시장이나 결혼에 있어서는 주저하거나 여자분들에게 차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 있다 보니까 30대 분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오히려 30대 안에서 요즘에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30대 분들도 절반이 미혼 상태라고 하는데 이 미혼이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분위기 또 후배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